안녕하십니까. 이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성남시의회 윤창현 시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창현입니다. 예, 8대 전반기회가 이제 반을 이제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소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창현입니다. 제가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4번이나 받아서 4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늘 시민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현장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시 집행부가 잘하면 응원을 해주었고 못하면 견제하고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정적으로 입법 활동도 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 세금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후배 의원들에게는 모범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요. 시의회 본회의나 상임위를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성원해 주신 우리 시민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6월 벌써 이제 2년이 됩니다. 이제 선거가 이제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언론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당시 출마자들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이 이제 공보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보물을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시민과 현장에서 더 가까이 내걸고 이제 공약을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지방자치, 주거복지, 상권 활성화, 환경 등 8개분의 다양한 이제 공약을 내걸으셨는데요. 현재 중간정도 지나가고 공약 이행 정도는 좀 어떻습니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제 임기의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실천해온 그 부분 중에서 지방자치의 꽃은 지역 주민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나 개정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좀 보람 있게 느끼는 것은 성남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낭비하는 사례를 공개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보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거복지 문제인데요. 제 지역구에는 이미 단대동, 신흥 2동은 재개발이 시작되었고요. 마무리가 되었고요. 신흥 주공 재건축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대동 농골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 재생과 그리고 공공 주도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흥 3동의 경우에는 이미 재개발로 확정이 되어서 이제 2022년이면은 재개발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 지역의 모든 곳은 주거 환경 개선이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것은 13,000제곱미터까지 확대함으로 해가지고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봄쯤에 마무리가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상권 활성화에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대표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생 조례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하상가가 제 지역에 있는데 중앙지하상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대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고 이 대부 요율을 낮추는 조례도 제가 개정을 했죠. 그리고 현재는 낡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금 도시공사 통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시장 인근의 상권 활성화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주차장 시설 이 확보를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제가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모란 기름시장 골목을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문제인데요. 저는 의회에서 필환경 및 미세먼지 연구회를 후배 의원들과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연구 활동한 것이 성남시 환경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바람직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 지역으로 보면 일단 일공단 공원화 사업 이미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희망대 공원 랜드마크 사업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희망대 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재탄생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 시킬 그 연구 영역이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실시 설계, 예산 확보 이런 걸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공원로라고 있는데 이 공원로를 도시숲을 제가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 김태년 국회의원도 저와 같이 공약을 해서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화석 연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래서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시에서 짓는 공공 건축물부터 이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자원 순환과 일회용품 과다 사용 문제가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을 좀 저감하는 노력을 해야자, 이렇게 해서 성남시 일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도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공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환경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제가 공약했던 것들 중에서 아이나 기력이 좋은 성남, 그리고 교육 때문에 이사 오고 싶은 성남, 이런 것과,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 노력을 게으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 부모의 빚 대물림 때문에 피폐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에게 이 부모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도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이 복지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처 약속을 지키지 못해온 공약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압축적으로 빠르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지방선거 때 공약한 부분들이 잘 순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기에 보니까 전반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성남시 전체 예산과 관련된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남시 예산은 3조 원 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시에다가 제안한 것이 가장 큰데요. 이 코로나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고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이 코로나와 관련되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 모두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종사자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아이들 양육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사각지대의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재난 극복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재난 소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많이 만들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 이번 지난 1회 추경의 중요한 사항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민주당 의원 협의를 통해서 성남시에 긴급하게 제안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무려 한 1,800억이 넘는 예산이 시에서 1차 추경을 통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2차 추경이 6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요. 2차 추경 때는 지나간 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이 재난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재난 문제는 사실은 돈이 많고 자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새 이제 코로나하고 세계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도 예외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의회에 거는 기대도 클 것 같습니다. 지난 91년에 이제 4월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부활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지방의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자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뽑은 단체장과 그리고 지방의회가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고 처리를 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직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분권이 핵심인데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현재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6대4 정도로 조정이 되어서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행사가 실질적으로 되는 그런 지방자치분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확대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 발안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고요. 주민 소환이나 주민 그 감사 청구 요건 이런 것들이 완화돼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자치입법 그리고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가 실현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그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질 있는 그런 지방의원들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느끼지만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 문제 좀 개선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총선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이제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제도라든가 보면 많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획기적인 안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역에 자리 잡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압도적인 다수로 집권당이 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국회도 국민들이 그런 기대임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이제 그 지역 의원도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생활 정치.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윤 의원님들 평소에 존경하는 정치인이나 이런 좌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평소 마음에 두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말씀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두 분은 소외되고 백없는 사람들 편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 제가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데요.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면에서 이 두 분을 존경을 합니다. 저도 지방자치론자입니다. 저 역시도 기회는 공평하고 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이 대명제 속에서 이 사람이 먼저인 정치를 지방자치에 실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늘 현장의 시민과 가까이 가야 사람이 먼저인 정치가 가능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 환경이 상당히 이제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언론도 상당히 이제 고민에 여러 가지 이제 직면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니까 이제 시의원들 중에서 이례적으로 여러 가지 SNS 중에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이 왜 유튜브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14년 선출직 의원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시민들이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고 싶어도 마땅한 수단이 사실은 없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성남 시정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좀 시민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수단이 유튜브와 블로그인데요. 특히 이제 이 유튜브는 제가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주로 성남 시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유튜브로 소통을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리고 시민과의 쌍방의 소통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좀 해보자. 이런 뜻에서 유튜브를 하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저에게 주시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창근 TV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되셨다는데 유튜브를 시작하시면 가장 고민이 구독자입니다. 매일마다 이게 구독자 보면서 이제 그 마음이 타는데요. 현재는 구독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200명 정도 됐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그 궁금한 게 그 부분이죠. 네, 그러시죠. 이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도 어떤 지방자치가 잘 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새로운 영역에서 그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유니언 같은 분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성남시의회 5대, 6대, 7대, 8대 4선 의원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 이제 성남시에도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 구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의회는 이제 선수에 의해서 이제 의장이 선출되어 이제 관례가 있는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후반기 의장으로 1순위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영광스럽게도 하반기 시의회 의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정책하고 일하는 의회 만들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이 시민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의회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렵게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불어먹어도 됩니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공부하고 시민을 위해서 정책 만들고 싸움만 하는 의회가 아니라 일하는 의회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산을 오른다면 제가 방석도 준비하고 힘들 때 먹을 물과 초콜릿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가시면 행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말씀이 참 와닿는 그 중에서도 이제 함께 가시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참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고요.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